네, 본격 정원 토크쇼 정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손하나라고 하고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더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드노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합이 안 맞죠?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가을철이라서 음, 많이 바쁩니다. 네네네. 감기 다 나으셨죠? 아, 저는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네, 다들 독감 주사를 맞으셨나요? 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돼서 지금이라도 맞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독감 주사를 지금 맞는 게 맞는 거죠. 아, 지금 맞아요. 언제든 맞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역력만 좋다면. 예, 제 기억에는 독감 주사를 맞으면 그 후에 꼭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그 자동으로 들려오는 대답이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맞았으면 더 심하게 걸렸을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감기하고 독감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 맞아요. 좀 다르죠. 독하시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가을 정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아마. 겨울 정원이. 그죠? 이제 이미 춘천은 저녁에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네. 춘천 너무 정직합니다. 네네. 그건 겨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볼까 하는데 겨울은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뭐 식물이고 열매고 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정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례적으로 네. 정원과 식물 얘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 맨날 삼계탕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거 좀 고민했습니다. 음. 저희 삼계탕 했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식물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고민했었는데 아니다. 요거는 설 차례상 때 음. 좀 아껴두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정원 테마 정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눌 건데 손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얼핏 생각하면 겨울에 열매가 있냐, 뭐 볼 게 있냐, 뭐 낙엽 다 떨어지고 상록성, 뭐 소나무나 이런 거 제외하면 다 또 뭐 또 풀 같은 경우에는 또 뿌리밖에 없을 텐데 네네. 볼 게 있나 음. 그런 마음 때문에 수목원에서 일하는 저희가 항상 힘이 듭니다. 음. 고객분들이 왜 돈을 내고 겨울에 보게 하냐. 맞아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계시는 제이땡 거기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한 1월쯤에 가서 예, 입장료가 좀 비싸지 않나. 네. 겨울에 들어가기에는 심지어 라고 저희 할인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네, 네. 아무리 뭐 봄하고 가을은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음, 근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난감할 때가 고객분이 여름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추워요 추워요? 하시면 뭐 저희가 안아드릴 수도 없고 거기가 실내가 아닌데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쨌든 뭐 그런 뭐 컴플레인이나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사실은 더 분주하고 음, 준비할 게 많은 계절이 가드너들이 겨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이 대표적인 식물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겨울에만 유독 또 잘 사는 식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겨울엔 절대 살 수 없는 식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겨울에 잘 사는 것보다 음, 겨울에 이제 특색이 있는 식물 소재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잎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 화려한 것에 이제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겨울 되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줄기,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피, 음, 그러니까 수피가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나 뭐 다 똑같지만 뭐 침엽수 같은 계통의 이제 수형, 그러니까 그 형태가 아름다운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겨울에도 꽃이 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한겨울에 꽃이 핀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늦게까지 꽃 펴 있거나 아니면은
일찍 피는 꽃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물들을 모아서 만든 이제 정원이 겨울 정원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일찍 피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네요. 여기서 네. 말하는 일찍은 그게 이른 봄, 이른 봄. 늦 겨울. 음.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것도 솔직히 겨울로 봐도 되거든요. 네, 네, 무방하니까.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는 아예 남아 있기도 하고. 음. 예. 춘천은 4월 5일 날 가끔 눈 오잖아요. 맞아요. 5월 달도 4월까지 눈 올 오더라고요.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네. 겨울 식물의 이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또 소개해 주실 것들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시장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겨울 정원에 쓰이는 식물들 특징이 이제 뭐 수영, 뭐 숲이 색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열매도 네. 겨울에 맺힌 건 아니지만 가을에 맺혔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확하지 않는 이상 겨울까지 남아 있는 열매가 꽤 있거든요. 아 열매가 빠졌네요. 예, 그런 네. 열매들도 지금 겨울 정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죠? 감. 감. 아, 감이 네, 제가 감을 못 잡았네요. 겨울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 홍시 같은 걸 따지 않는 이상 달려 있고. 달려 있으면 그게 얼추 봄까지 가거든요. 네네. 예, 뭐 근데 정원 소재로 감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감도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그 낙상홍. 낙상홍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사람 이름으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낙상홍. 잘 몰라요. 저 사실 아까도 타이밍을 놓쳐서 못 여쭤봤는데 숲이 네. 수형 아. 그 개념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이게 저희는 당연한 용어죠. 네네. 되게 자주 쓰는 말이라서 네네네.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네. 저희 수목원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저한테 네. 저랑 이게 수목원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 들었습니다. 재수 없다고. 왜요? 아는 용어들만 아니 계속 그래서 쓰셔서? 되게 난감한 게 저는 저 딴엔 시간을 내서 음. 저희 수목원을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마지막에 재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재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담으로 한 얘기 뭐냐면 은연중에 네. 저희는 그냥 쓰는 용어인데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전문 용어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네네. 아까 줄기를 이제 저희가 숲이 아. 나무의 피부, 네네. 그다음에 수형은 나무의 모양, 모양. 뭐 이런 뜻인데 음. 그 친구가 왜 재수없다 그러냐면 제가 저기에는 우리가 대부분 초본을 심었고 이쪽은 목본을 심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초본은 이제 풀 종류, 목본은 나무 종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속으로 생각했나 봐요. 풀이라 얘기하고 나무라 얘기하지 뭐 초본, 목본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마치 저희 의학 드라마 보면 뭐 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그냥 감기라고 얘기하면 되고 뭐 암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 뭐 이렇게 처방전 보면 암으로 적혀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뭔가 되게 그게 더 큰일인 것 같은. 예. 라디오라서 참 아쉽네요. 자막도 못 넣고. 맞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람도 추운데 맞아요. 식물들도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뭔가 보온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네. 뭐 감싸준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낙상홍 얘기는 그냥 지나가나요? 아, 나 그 까먹었다. 숲이 수영 얘기하다가 잠깐. 네, 요거 그게 하고 뭐, 그 얘기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낙상홍 같은 열매는 가을에 빨갛게 익었다가 콩알처럼 겨울까지 그게 남아 있어요. 네. 새들이 다 먹기 전까지는. 그러면 시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절은 잎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요소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붉은색 열매들은 정원에서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는 좀 그걸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고객분들은 뭐 저걸 이쁘게 봐야 되냐. 근데 겨울이란 특징을 감안하고 보시면 그 계절의 숲이나 정원에서 그런 색깔을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열매를 빠뜨린 게 뭐냐면은 저희는 초겨울 지나고 조금만 이제 겨울 눈 오고 이럴 때 되면은 새들이 다 따먹어가지고 참 아쉽지만 고객들한테 보여드릴 게 솔직히 좀 네. 아쉽죠. 그게. 새들이 와서 다 먹고 가는군요. 네. 또 근데 먹을 게 있어서. 새들도 웃긴 게 뭐냐면은 맛있는 거 먼저 먹더라고요. 아, 맛있는 그럼요. 게 이거 먹고 맛을 다 다음에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다른 저는 좀 싫은 거 먼저 먹고 아꼈다가
지금 한 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내가 안 따먹기 먹으면 시작하면. 남이 먹으니까 그러면은 먼저 드시잖아요, 가드누님.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같이 먹는 거는 먼저 먹고 나한테 배당된 거는 나중에 나중에 먹어라. 음. 그래서 감자튀김은 항상 먼저 먹어야 먼저 되고 햄버거는 나중에 먹는. 나중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누가 아, 가르쳐 주셨어? 이건 뭐 스스로 깨우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어디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맞아요.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예. 외국에서는 다 이제 감자튀김을 따로 먹는데 1인 1감.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왜 한 번에 다 부어서 먹고 이러니까. 합쳐서 먹지? 잠깐만 지금 정원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제일 활발해진 거? 감자튀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막 네. 세 분이 다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역시 자, 먹는 다시 얘기. 얘기로 돌아와서 백당나무도 열매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백당나무 같은 경우에도 열매가 백담나무, 백당. 백당나무. 네, 또 뭐 좀작살 뭐 그런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호랑가시 네, 대표적인 경우. 음. 춘천에는 안 되지만 네. 호랑가시 열매가 정말 대표적인 그 열매 식물 중에 하나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식물들 이렇게 검색해 가면서 네. 들으시는 게 네네.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낙상홍은 네. 자주 보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맞아요. 이렇게 네. 길가에 있으면 맞습니다. 달려 있던 네. 그런 열매. 이런 경우에 되게 좀 약간 쾌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안타까우시나요? 저희가 막 처음에 이름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흔한 거네 뭐 이러시면 저는 좀 네. 발견의 느낌이에요. 아. 이게 내가 늘 보던 건데 네. 이것들에도 이름이 있었고 아. 그동안 늘 존재하던 거였는데 제가 다시 이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지나가다가 이제 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라디오에서 이거 아는데 이게 낙상홍이라고. 그런 거 아는 척에 가장 이제 끝판왕이 아까처럼 뭐 숲이 그다음에 수영. 이거 써먹으려고요. 네.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 초본이 많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어떤 라디오에서 주제가 그거였을 거예요. 아는 척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였는데 뭐 그게 뭐 와인 전문가 불러가지고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려면 그 와인 바에 가서 일단 시작은 까바로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저희는 이제 뭐 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초본 숲이 좀 없어 이런 보인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궁금해요. 겨울에 식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식물마다 다를까요? 그 보호라고 하면은 월동 작업이라고 월동 하거든요. 작업.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겨울에 안 되는 식물들을 안 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예. 겨울에 예, 안 이 되는 환경에 맞는 식물들은 식물들 심는 게 가장 좋고 음. 좀 그 하지만 이제 겨울 그 뭐냐 계속 그 식물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피나 이런 보온제를 음. 사용해서 이제 그 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싸는 방법이 있고 음. 아니면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은 그 따뜻한 온실이나 방으로 이렇게 들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초본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윗둥을 잘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낙엽 같은 걸 덮어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하우스 같이 이렇게 그 개인 온실처럼 네네 그렇게 식물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네 거기 비늘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겨울에 더 바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식물은 배제하고 이제 네, 겨울에 네. 잘 자라는 식물들 겨울을 견딜 수 견딜 수 네네. 있는 식물들 네. 그러네요. 그게 맞네요. 예, 그거는 사람한테도 좋고 식물한테도 좋고. 네네네. 네. 여기서 사람한테 좋다는 거는 관리하기 편한.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식물을 선정할 때 그 시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물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겨울을 날 수 있냐 없냐를 저희가 보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딱 인상이 겨울 잘 나겠는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수고를 잠깐만 하시면 되는 게 식물 자기가 뭐 사거나 심으려고 하는 식물 이름을 알게 되면 그거를 검색을 그 식물의 내한성을 검색하시면 돼요. 내한성. 예, 그러니까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검색하면 뭐 예를 들면 이 식물은 겨울 영하 20 몇 도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시더님 말씀하신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겨울 우리 뭐 춘천이면 뭐 영하 28도 뭐 30도까지 떨어지니까 추울 때는 그거 이하의 식물들은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또 경계에 있는 게 있어요. 애매한 거. 애매하게. 애매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월동 작업을 해야죠. 월동 작업을 해주는 게 사람들도 저도 춘천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도 30년 가까이 거의 내복은 안 입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춘천 오니까 여기 내복 입어야 돼요. 안 입었다가 그냥 죽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경계에 있는 식물들은 그 사람의 내복에 해당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는 게 참 서로 좋은 일인 거죠. 예, 네. 그러면 겨울을 잘 견디는 식물. 맞아요. 이 식물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대부분 잘 견딥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잘 견디면서 아까 저희 처음 주제로 돌아가면 저 겨울 정원에 겨울을 잘 나면서 예쁜 식물들을 좀 소개해주기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또 아까 제가 지난주에 그라스류들이 막 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게 말채나무 종류. 말채나무. 네, 말채나무가 겨울 정원을 뭐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나무 소재거든요. 그래서 말채나무를 검색하시면 이게 뭐 왜 말채냐 하면 그러니까 말의 채찍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게 유연하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네, 탄력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식물이 겨울에 잎이 다 지고 나면 뭐 정말 붉은색 수피가 그다음에 뭐 연녹색, 노란색, 오렌지색 막 이렇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원에 쫙 심어 놓으면 겨울에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대표적이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네, 까멜리아 네. 거기를 갔었거든요. 카멜리아. 카멜리아. 카멜리아, 까멜리아 힐이라고 써 있던데 카멜리아예요. 네네네. 원래 명칭이. 카멜리아. 예. 아, 아니요 지금 아니면은-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그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응. 거기 술집 이름이 까멜리아라고 까멜리아. 그건 상관없는데 어차피 외래니까. 그죠? 네네. 네. 그거는 그때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꽃이 꽤 있었거든요. 네. 어떤 꽃인 거예요? 그건 제주도잖아요. 그게 아, 제주도라는 특성 때문에 아, 겨울에도 피는 거예요. 설명해드릴 겁니다. 네, 카멜리아가 동백이에요. 동백. 네네, 동백꽃. 네, 동백나무. 동백을 이제 속명이 카멜리아거든요. 카멜리아. 아까 말했던 학명에 예. 이제 속명이 아, 네. 학명의 그 앞에 앞에 있는 게 속명이거든요. 속명. 이제 예. 카멜리아. 음. 그거를 이제 카멜리아를 하는데 동백은 겨울에 꽃이 피죠. 아, 예, 상록성이고. 아.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아열대 식물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우리나라의 그 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그 해안가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쪽에서만 사는 식물이라서 그 춘천에서는 보기가 힘들고요. 아, 가끔씩 이제 춘천에서 이제 동백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생강나무거든요. 생강나무요. 예, 생강나무는 또 이제 춘천 지방이나 강원도 쪽에서는 동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백이나 그 생강나무나 그 열매 기름을 짜가지고 그 머리에 바르는 그 공통점 때문에 아마 동백을 같은 이제 동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꽃이 비슷한 건 아니고 네, 전혀 다르고 네. 활용에 따라 가지고 김유정의 소설 제목이 뭐였죠? 동백꽃. 네, 그 동백꽃 동백꽃이 필무렵. 카멜리아가 아니고 네, 생강나무입니다. 아, 생강나무. 네네. 그거 기억나시죠? 국어 시간에 배운 거. 네네네. 그 마지막에 점순이인가? 맞아요. 그 친구하고 쓰러지잖아요. 네네. 그때 얘가 뭐 아찔한 향기가 난다라는 그게 그 생강나무? 표현으로 사춘기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 실제 동백 카멜리아가 그 향긋한 뭐 아찔한 그런 향이 아닌데 생강나무는 약간 이름처럼 생강향 같은 게 나서 약간 알싸한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 없었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동백꽃 그 동백꽃은 그 동백꽃 이렇게 예, 뭐 생각했을 사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쭤봐야겠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밖에 계시는 네. PD님 모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채나무 이제 숲이 색깔을 뭐 붉은색, 검붉은색, 뭐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원에서 또 수피로 또 유명한 게 흰색 수피로 유명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아시죠? 네. 예, 자작나무는 이제 겨울에 특히 뭐 러시아를 대표하는
뭐 시베리아 뭐 이런 거 떠올리면 음. 막 자작나무 이렇게 숲을 막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흰색 숲이의 나무고 네, 인제의 그 어디죠?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숲 맞아요. 무슨 동이죠? 그게 기억이 안 동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요. 네, 그게 또 유명하죠. 예. 거기도 지금 자작나무로 조림된 숲이 워낙 지금 좋아가지고 많은 음. 분들이 좀 찾아가고 계시죠. 음. 원대리 아 맞다 맞다. 자작나무 네네. 원대리 숲이고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100% 손하나님 아실 겁니다. 네. 많이 드시니까 네. 그 복분자 복분자. 술로 많이 드시죠. 전 복분자 잘 안 먹는데 그 세대가 아니에요. 많이 드시나 봐요. 잠깐만요. 복분자. 예, 정신이 아찔하네요. 예.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수피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분칠한 것처럼 줄기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 겨울에 이렇게 잎이 다 떨어졌을 때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피가 하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식물들이랑 같이 심으면 뭐 대비돼가지고 더 도드라지기도 하고 네, 그 복분자 나와서 그런데 자작나무는 왜 자작나무인 줄 아시나요? 자작자작 타서. 어, 자작나무. 아시네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찍은 거예요 지금. 진짜요? 맞습니다. 네, 진짜 찍은 거예요. 네네. 제가 하는 거랑 다르네. 술을 스스로 따라 먹는다고. 자작. 여기 자작나무가 이제 그러니까 줄기 숲이가 아니라 줄기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자작나무 그 껍질을 태우면은 아주 잘 탑니다. 근데 자작, 제가 자작. 이걸 알고 있는 거면 어디서 들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거를 맞췄을 리가 없고 어디서 들어본 기억에 아 이게 지금 연관이 된 건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꽝꽝나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 그 옛날에 스펀지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요. 꽝꽝나무가 있다 없다. 꽝꽝나무. 네, 근데 그 나무도 태우면 꽝꽝 소리가 나요. 네. 아 진짜 꽝꽝 네, 소리가. 뭐 실제 꽝꽝은 아닌데 좀 소리가 거의 톡톡 튀죠 막- 이제. 예. 예. 아, 나중에 그 잎에 있던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예. 예, 그런 소리가 어. 나서 그렇게 꽝꽝나무. 네이밍 된 것도 재밌네요. 꽤 네. 많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나무들 줄기만 얘기했는데 네. 겨울에 이제 저희가 가을 정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을에 이제 뭐 억새들 네. 그런 식물들 많이 심으면 뭐 가을에 좀 풍경 뭐 정원이 풍성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식물들이 겨울에도 잎이 묵은 채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잘라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겨울 내내 그 이파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묵은 변색된 채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아침에 서리가 내렸거나 네, 설이 내렸을 때 정말 거의 이제 거의 예술이죠. 요것도 상고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하나님한테는 이미지로만 좀 보여드리면 네. 예. 오. 식물 자체의 빛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뭐 그랬을 때 식물에 내려앉은 모습도 뭐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겨울 산행 가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도님이 말씀하신 네, 상고대처럼 나무 가지에 뭐 얼음이 얼거나 눈이 쌓여 있거나 뭐 그런 아니면 서리가 얼어 있거나 그런 풍경도 지금 겨울 정원에서 이제 관상 가치가 있는 요소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해 볼 만한 겨울 정원 하면 당연히 이제 제이땡 그렇죠. 제일 포함일 대표적이죠.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이 겨울 정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얼핏 여기 봤더니 겨울에 이 하우스, 온실 하우스라 그러나요?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온실에다가 식물을 이제 겨울에 이제 뭐 겨울을 못 나는 식물들을 집어 넣는 용도랑 아예 겨울에 다른 계절을 느끼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요소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겨울 정원 얘기니까 겨울 정원과 좀 관련이 있는 온실 형태는 오랑줄이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오랑줄이. 그게 불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오렌지 온실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프랑스 귀족들, 뭐 네. 프랑스 왕족들은 자기들의 이제 부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겨울에도 관리해야 되는 오렌지 나무를 키운다. 그래서 가을까지는 밖에 뒀다가 겨울에는 그 화분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에 속해 있는 그 온실 네. 거기에 넣어놓고 관리까지 한다. 이게 약간 무슨 과시를 했대요. 부의 상징이네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집에 뭐 있다. 맞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오랑줄인데
오랑주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온실 정원 내에서 겨울을 보강할 수 있는 시설물로 주택의 건물에 좀 속해 있는 형태가 이제 오랑주리 온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뭐 다른데 뭐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이나 최근에 오픈한 서울식물원에 있는 온실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을 보강하기보다는 네. 사계절 내내 이제 열대 뭐 다른 기후의 식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음. 온실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아, 또 오늘 오랑주리에 대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되게 많아요. 오랑주리 카페도 있고 예. 미술관도 있고. 그 오랑주리 미술관 거기 그 어디입니까?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나라 프랑스에서 두 번째 유명한 식물이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검색하면 한 번에 예. 나오는 게 네.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손하나님께서 되게 예리하게 네. 가을에 가드너들 뭐 하냐 음.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예. 공격적으로 제 질문했나요? 그러면 예 마치 총지배님처럼 음. 예. 그 이제 손하나님께서 이제 시더님께 네. 겨울에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는 뭐 하세요? 가드너님들 겨울에 뭐 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겨울잠? 네, 잠을 자야 되나요? 근데 일단은 겨울 되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그 다음 해를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이제 이쁘게 가꿀 거냐부터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물 관리상에서는 그 전정 작업을 많이 해요. 전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지라거나 아니면은 그 수형을 잡기 위해 그러니까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 가지를 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겨울에 하죠.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 네네. 음. 그 그다음에 보통 때는 잎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잘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되면 남아서 그때 이제 전정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되게 이제 겨울에는 이제 식물들이 다 그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휴면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줄기 같은 걸 잘라도 뭐 다른데 뭐 병균이 생기거나 네. 뭐 그럴 확률이 좀 낮으니까 아. 겨울에 그런 작업 좀 많이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이제 초겨울에 가을 늦가을과 초겨울 그 사이에 땅이 얼기 전에 가드너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음 해 봄에 그 봐야 될 식물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알뿌리 식물입니다. 네네. 그게 우리 저 봄 되면 기다리는 튤립, 튤립. 뭐 수선화 이런 걸 다 이제 그 시기에 심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추식 구근이라 그래가지고 가을에 아니면은 그 이른 그 겨울에 심는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추식 구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때 심어야지만 겨울을 지나고 네 겨울을 아. 지나고 이제 그렇게 꽃이 핍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도 겨울을 나야지만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휴먼 타파라 그러는데 그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은 튤립은 이제 꽃이 피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런 추식 구근은 겨울 전이나 겨울에 심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더님이 설명해주신 그 추식구근 작업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수선화 심고 튤립 심다고 하면 왠지 이렇게 되게 그 전원적인 풍경에 이렇게 앉아서 땅을 파서 네. 하나씩 넣고 덮어주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저희 수목원도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저희가 한 해 심는 가을에 그 구근 개수가 최소 몇만 구거든요. 아, 최소. 그게 별로 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저희 평수가 왜냐하면 몇만 개더라도 이게 나중에 펴 보면 그냥 한 무더기 정도가 그렇구나. 몇 군데 있는 정도니까 네네. 그 뭐 에버랜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튤립 축제 하거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몇십만 구, 몇백만 구씩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넓으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몇만 구를 심으려면 그렇게 여유롭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네. 무슨 채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드릴을 씁니다. 드릴. 드릴로 한 분이 땅에다 땅을 구멍을 파요. 붕붕붕 내면 이제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착착착착 이제 그 구멍에다가 이제 그 구근을 넣고 네. 다음 분이 거기 흙을 채우고 거의 공장 같은 분위기가 그걸 연출되겠네요. 며칠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군요.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꽃 심는다 그러면 네. 되게 아름다운 우아한 장면을 상상하게 네. 되는데 이렇게 네. 앉아서 머리도 한 이렇게 넘기면서 전혀 아니군요. 네, 머리 넘기다가 드릴로 뚫릴 수 있는. 네. 가드너님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네. 또 튤립도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서는 네. 뭐 내 마당에서 내 정원에서 뭐 다음 봄에 튤립이랑 뭐 이제 수선화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안타깝게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봄에 네, 네. 날씨 좋을 때 이제 양재동이나 이런데 꽃시장 가셨다가 이미 이제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는 애들을 사와서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살 때랑 집에 올 때랑 심을 때만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정작 이제 그걸 심어 놓거나 두면 이제 빨리 펴버리고 빨리 지는데 좀 더 최대한 이제 올해 그 봄 구근들을 이제 만끽하시려면 사실은 시더님이 말씀해주신 그 방식대로 땅이 얼기 전에 그거를 구근을 심어가지고 봄에 이제 올라오는 것부터 피는 것까지 다 보시면 훨씬 더 길게 보실 수 있죠. 네. 뿌듯하겠죠. 그리고 추식 구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계속 말채나무 얘기하잖아요. 네, 네. 말채나무가 저희가 권해드리면 또 이제 몇 년 뒤에 지인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갈수록 말채나무가 색깔이 안 예쁘다. 네가 처음에 제안해줄 때는 붉고 황금색에 빨간색에 그다음에 검붉은색에 분홍색에 되게 예쁘다 했는데 야, 지금 더 이상 예쁘지 않다. 이런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뭔가 하나 빠뜨린 거예요. 그게 뭘 빠뜨렸는지는 시더님이 얘기해 줄 겁니다. 뭘 빠뜨렸는 걸까요? 전지 방법이죠. 전지 전지 방법. 방법. 예, 그러니까 줄기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아 그래요? 네네. 보통 이제 이런 그 말채나무가 관목이거든요. 네네. 관목을 자를 때 그냥 그 어느 정도 한 50에서 1m 정도 놔두고 이렇게 위까지를 이렇게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채나무나 이런 그 단풍나무나 그 버드나무 계통들은 그 겨울에 이쁜 가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 매년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전정 얘기할 때 또 손하나님 표정 안 좋아졌습니다. 네네. 네네. 후에 여쭤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강정인가? 뭐 이런 전정을 이제 좀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전정은 또 뭔데요? 그 가지를 가지치기. 가지치기. 네,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네네. 재수 없죠. 네. 네, 가지치기를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요. 음. 보통 이제 이렇게 빛깔이 잘 나게 하려면은 1년생 가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년 거의 이제 그 말채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제 땅 위에서 잘라서 네. 그 1년 동안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키워도 한 1m 넘게 크거든요. 그런 그 1년생 가지를 저희는 뽑는다고 그래요. 1년생 네. 가지를. 그 1년생 가지를 키우면은 그때가 이제 가장 그 빛깔이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손하나님 이해시키고 말아버릴 거야. 저희가 만약에 그 머리 관리를 할 때 네. 저희도 자르고 나서 새로 나온 머리가 제일 윤기 있고 그렇죠. 예쁘지 않나요? 네, 빛깔도.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오래 건강한 놔두면 머리. 예, 건강한 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저희가 오래 방치하면 이게 뭐 햇빛에도 상하고 뭐 색깔도 좀 변색되고 그럴 텐데 만약에 아기 때 엄마들이 애기들 아무것도 모를 때 머리 확 밀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머리숱도 많아지고 머리도 예쁘고 그러니까 식물들도 저희가 계속 예쁜 빛깔의 가지를 꾸준히 감상하려면 이른 봄에 한번 강하게 싹둑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원래 두세 가지였던 게 한번 자르고 나면 가지 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저희 수치 늘어나는 것처럼 네네. 그다음에 그 해에 새로 나온 줄기는 빛깔도 예쁜 거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이었으면 더 진한 노란색. 원래 얘가 붉은색이었으면 더 진한 붉은색. 근데 그게 만약에 2년, 3년 안 잘라주고 묵으면 이제 나무색이 네, 좀 더 나무색으로 바뀌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좀 덜 재수없지 않나요? 네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이제 겨울 정원과 관련된 겨울 식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살아남는 식물들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가드너님들도 참 수고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아니요, 저희는 뭐 월급이 나오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그 저희 뭐 마무리에서 하나만 좀 더 네. 말을 보태면 지난 주에 가을 정원, 음.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겨울 정원. 음,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릴 얘기가 더 많은데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수박을 겁나 겉핥기. 뭐 너무 네.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이 나는 가을 정원에 대해서 겨울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음, 그러면 요새 뭐 검색해라는 말은 뭐 너무나 좀 식상한 얘기인 것 같고 진짜 겨울 정원이라는 키워드로 최근에 작성된 책도 많습니다. 아, 예, 그런 것도 도서관에서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난 좀 이제 국어만큼 한글만큼 영어가 좀 익숙하다 이런 분들은 뭐 윈터 가든 뭐 아니면 오텀 가든 원서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사진이 정말 좋아요. 아, 네, 굳이 글을 안 읽어도 네네. 사진만으로도 이제 느낌이 빡빡 오는 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린 것보다 좀 더 괜찮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 정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정원 일기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풍성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